58세 은행 지점장, 은퇴 후 3개월 만에 무너진 이유. 돈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진실. 나는 은퇴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 3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은 58세에 정년퇴직한 한 은행 지점장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퇴직금도 꽤 받았고 노후 자금도 잘 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퇴직한 후에는 허무감, 외로움, 그리고 쓸모없다는 느낌이 매일을 덮쳐왔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는 그렇게 쉬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쉴 수 있게 되자 삶의 중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우리는 은퇴를 준비할 때 흔히 돈만 생각합니다. 물론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삶이 불안해지고 생계가 흔들리니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 준비하면 끝일까요? 이 지점장의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은퇴 이후에도 살아있다는 느낌, 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고요. 은퇴 준비에 함정도는 준비했지만 삶은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는 은퇴가 다가오면 얼마 모았냐, 연금은 얼마나 받냐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물론 틀린 접근은 아니죠. 하지만 정작 퇴직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할 일이 없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례 1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58세 은행 지점장의 고백. 이 지점장은 매일 아침 7시에 정장 입고 출근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지점 운영, 직원 관리, VIP 고객 응대까지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했죠. 하지만 퇴직 후엔 하루 종일 TV 보고 마트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남는 건 허전한 뿐. 사람들이 날 찾지 않으니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역할 상실이었습니다. 일이라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자 그는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은퇴 준비 3가지. 1.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 유지하기.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좁아지면 생각보다 빨리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퇴직 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의 70%는 사회적 접촉이 끊기면서 생긴다고 해요. 사례 2 60세 주유소 사장님, 동네 야구팀에서 인생을 찾다. 이분은 정유사 본사에서 30년 근무하다 명퇴 후 개인 주유소를 운영했습니다. 일은 줄었지만 사람 만나는 게 주로 외로움이 컸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야구팀에 들어가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줬지만 같이 웃고 땀 흘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매주 경기 날이 기다려진답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곳엔 언제나 삶의 에너지가 흘러요. 2. 하루의 루틴 만들기. 출근이 사라지면 하루의 중심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아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55세 퇴직 후 동네 정원사가 된 IT 팀장. 이분은 원래 대기업 IT 팀장이었어요. 정년보다 빨리 퇴직했는데 처음엔 너무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이러다 늙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 아파트 화단에 잡초가 무성한 걸 보고 매일 1시간씩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답니다. 주민들 반응이 좋아지고 꽃을 키우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해요. 이젠 정원사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었죠. 작은 일이지만 매일 나를 기다리는 뭔가가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일상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작은 루틴이라도 꼭 만드는 게 중요해요. 3. 나만의 역할을 새롭게 만들기. 퇴직 후에도 사회 속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가치 있는 활동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역 자원봉사,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후배 멘토링, 마을 활동 참여 등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 정말 준비됐나요? 돈이 전부라면 앞서 소개한 지점장님은 누구보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돈은 있어도 인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퇴직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활동이 있는가?
하루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지금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방향,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요. 은퇴 후 삶, 돈보다 중요한 단 하나의 진실 58세 은행지 점장의 사례로 보는 진짜 은퇴 준비. 현대사회에서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정체성의 전환점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오랜 시간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아온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사람들에게 은퇴는 일상에서의 중심축을 잇는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58세에 정년퇴직한 한 은행지 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은퇴를 경제적 관점에서 준비했지만 퇴직 후 단 3개월 만에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정작 삶의 의미와 일상의 리듬,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채 심각한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은퇴를 금융적 준비에 국한된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와 실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닌 삶의 구조와 사회적 연결, 그리고 자기 정체성입니다. 은퇴 이후 삶의 3대 축돈 관계 정체성.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재정적 안정, 사회적 관계의 지속, 삶의 의미와 정체성 유지입니다. 이 중 가장 간과되기 쉬운 2가지는 번과 번입니다. 사례 1. 직책이 사라지자 삶의 방향도 사라졌다. 58세 은행지 점장의 현실. 그는 하루하루 일정을 관리하며 직원들과 회의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정장을 입을 이유도 누군가를 책임질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퇴직 3개월 만에 그는 무기력과 외로움,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잃은 듯한 허무감에 빠졌고 결국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현대 은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은퇴 후 정체성 붕괴 증후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1. 사회적 관계의 지속 고립은 곧 건강의 적신호. 은퇴자 중 다수가 겪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2019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하루 평균 대인 접촉이 8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우울 증세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례 2. 지역 야구팀이 나를 살렸습니다. 60세 주유소 운영자. 정유회사에서 퇴직 후 주유소를 운영하던 그는 일상의 말동무조차 없어지는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야구팀에 가입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자원봉사 등은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심리적 안정장치가 됩니다. 2. 일상의 루틴 설계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 정기적으로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면 은퇴자는 시간의 방향을 잃습니다. 이는 쉽게 생활 리듬의 붕괴와 자기 효능감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3. 아파트 화단에서 인생의 리듬을 되찾다. 55세 IT 팀장 출신 남성. 그는 퇴직 후 몇 개월간 아무 계획 없이 지냈고 그 결과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모두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화단의 정원을 가꾸게 되며 매일 아침 나갈 이유가 생겼고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정원사 아저씨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주민들과의 유대도 생겼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하루를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상시간과 식사시간 고정. 간단한 일상 루틴 산책, 글쓰기, 독서, 정원 가꾸기 등 주간 월간 목표 설정 등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3. 새로운 사회적 역할 재설정. 내가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지 정의하라. 은퇴 후에도 사회적 유용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쉽게 방황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효능감 셀프 마이너스 에피캐식과 역할, 정체성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추천 활동 예시, 지역 멘토링 또는 후배 지도, 유튜브, 블로그 등 콘텐츠 제작, 지역 커뮤니티 리더 자원봉사, 전공 경험 기반 재능 기부, 전문가 조언.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심리적 건강은 물론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결론, 진짜 은퇴 준비란 삶의 구조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중심으로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재정적 안정은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다음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적 기반 연금, 생활비, 의료비 등 기본적 자금 확보. 사회적 연결, 인간관계의 유지 및 확장. 역할과 루틴,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과 하루의 구조 만들기. 앞서 이야기한 58세 은행지 점장은 이제 다시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상담 후 지역 어르신 금융 교육 봉사를 시작했고 현재는 후배 은행원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퇴직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30년 교직 생활,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알바. 67세 은퇴 여교사의 눈물 나는 현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기분 드세요? 옛날에는 은퇴라 하면 이제 편하게 쉬겠구나 싶은 기대감이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은퇴 준비를 잘 해두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거나 가족에게 의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여교사가 은퇴 후에 맞닥뜨린 현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나는 평생 교사가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 준비? 어쩐지 막연히 국민연금, 사학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만 생각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현직에 있을 땐 당장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 준비하고 행사 치르고 또 주말엔 회의나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내 노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계산해 볼 틈이 없는 게 사실이죠. 한편으론 적어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은 있을 테니 어느 정도 생활은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물가도 오르고 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또 연금 수령 시점이나 액수가 예상만큼 넉넉치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지내던 67세 여교사가 낮이든 밤이든 일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다가 선택한 게 편의점 야간 알바라는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끔은 아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드신다고도 해요. 오늘은 이런 은퇴 후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하거나 공감할 수 있게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들 들어보시면 에이 나랑 똑같네 혹은 나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이 짠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일 예상보다 적은 연금,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첫 번째 사례는 66세 김 선생님 얘기예요. 이분은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막상 은퇴해보니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자녀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잖아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어도 마냥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김 선생님은 퇴직 후에는 가끔 과외를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단시간 근로 정도만 하면 살만하겠지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집 대출금 상환이랑 생활비, 병원비까지 고려하니 너무 빠듯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분이 은퇴 직후에 갑상선 관련 질환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생길 확률은 높아지잖아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한 달 예산이 줄줄 새기 시작하면서 결국
매일 편의점 오전 타임에 나가 근무하게 됐어요. 내가 혹시 편의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민망한 거 아니야? 하며 걱정도 했지만 막상 일하다 보니 오히려 지인들을 만나면 힘드시진 않으세요? 이런 따뜻한 말을 듣게 돼서 큰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긴 해도 남에게 민폐는 안 끼치고 내가 벌어서 쓰니 다행이다 하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김 선생님은 속으로 여전히 씁쓸함이 크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은퇴 준비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현직에 있을 땐 머릿속에 늘 일이 먼저였지. 내 노후 대책은 그냥 막연한 연금에만 맡겨뒀거든. 이런 후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나중에 할 거리 아니라 당장이라도 절약하고 조금씩 부업을 해보거나 재취업 교육을 받는 등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이 자녀의 취업 결혼 문제, 뒤늦은 부모 찬스 요구. 두 번째 사례는 65세 이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야말로 교단의 어머니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학생들을 진심으로 챙기셨죠. 문제는 본인의 자녀 취업이나 결혼 문제가 겹치면서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자녀가 대학만 졸업하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취업도 어렵고 결혼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도 모아둔 노후 자금을 자녀 결혼에 보태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 새 가전을 장만해야 한다느니 갑자기 아이가 생기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느니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계속 늘어났대요. 결국 이 선생님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용돈을 보태주기 위해서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시식 알바가 뭐 어때서?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도 체력이 좋을 때는 즐겁게 홍보도 하고 사람들 응대하는 게 크게 힘들지는 않았대요. 근데 서서 오래 일하다 보니 다리가 붓고 밤엔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자녀에게 엄마가 혹시나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없으면 손주를 돌보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선뜻 그만두지도 못하셨다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은퇴 이전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딱 선을 그어뒀어야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곤 해요. 본인은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냥 돕고 싶을 뿐이지만 그게 곧 내 노후 생활의 질과 직결된다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삶 보람을 찾으려던 제2의 도전, 그런데 현실은 자영업 적자. 마지막 사례, 68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사 시절부터 늘 내가 나이 들면 작은 카페라도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퇴 직후에 적은 퇴직금과 대출을 조금 끼고 동네에 아담한 카페를 열었죠. 운영 초반에는 친구들도 많이 찾아와 주고 커피를 직접 배우면서 즐겁게 일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오랜 코로나 시국에 손님이 확 줄고 그 여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 전반이 타격을 입었어요. 직접 음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건 즐거웠지만 영업이익이 나질 않으니 적자 보전을 위해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했고 결국에는 매달 연금과 퇴직금으로 받아놓은 목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버티게 됐습니다. 한 12년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막상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 규제가 풀려도 주변에 생기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결국 카페 문을 닫게 됐고 남은 건 대출금 일부와 나이 든 몸뿐이었습니다. 아,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시장 조사를 하고 차라리 프랜차이즈로 시작했어야 했나, 아니면 커피 기술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웠어야 했나, 이런 후회가 많으시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직접 해봤다. 교단에만 있으면 평생 몰랐을 시행착오와 교훈을 얻었다면서 지금은 작은 책방 겸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새 길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실이 생각보다 얼마나 쉽지 않은지 실감이 되실 거예요. 특히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결혼, 부모 요양 등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도전의 실패 등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아휴, 우리 같은 서민은 뭐 하고 체념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 연금 제도나 정부 지원이 더 강화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내 몫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건강 관리를 미리 챙기고 배우자나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재정적 지원 범위를 협의해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자아 실현을 원하신다면 철저한 시장 조사와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도전하는 게 훨씬 낫겠죠. 30년 교직 생활을 하고도 편의점, 마트, 카페 등에서 다시 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씁쓸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경험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아직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분도 많아요. 어쩌면 삶이란 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예상 못한 곳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게 되는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든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재정 상황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한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움직인다면 혹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아직 늦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은퇴 후에도 자기만의 보람을 찾고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설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잠깐의 쉼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더 느긋하게 살아가는 소확행 라이프가 될 수도 있겠죠. 은퇴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게요. 모두 힘내시고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우리 함께 멋진 인생 2막을 열어봅시다. 돈 없이도 행복한 노후. 적은 돈으로 살아남는 충격적 비법.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재산이 필요하다고 믿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3가지 비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소비 패턴을 바꾸면 적은 돈도 큰 행복을 준다. 먼저 우리 주변에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행복의 필수 요소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 중심적인 삶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만족감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반면 소비 패턴을 바꿔 절제하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삶을 살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사례 1. 제 친구 어씨는 한때 높은 소비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넉넉한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걱정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줄이고 외식을 줄이며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훨씬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큰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운 것이죠. 2. 자급자족과 소소한 자산 활용으로 안정적인 생활 가능. 적은 돈으로 살아남는 또 하나의 비결은 자급자족을 통한 생활입니다. 많은 이들은 모든 것을 돈 주고 사는 대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거나 키우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자연과 교감하며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죠. 사례 이 시골에 사는 B씨는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합니다. 은퇴 후 많은 재산이 없었지만 본인이 키운 작물로 생활을 유지하며 과거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재료를 얻어 먹고 쓰는 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B씨는 말합니다. 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중요한 건 소비가 아니라 내 손으로 가꿔가는 삶이에요. 3. 사회적 관계와 경험이 돈보다 더 큰 자산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외롭게 살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적은 돈으로도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례 3씨는 퇴직 후 큰 재산 없이도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회사 일에 치여 살다가 은퇴 후 그동안 미뤄두었던 친구들과의 교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함께 산책을 하거나 무료로 열리는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는 돈보다 소중한 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 예전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자급자족하며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비결이죠.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재산에 얽매이지 말고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계획해 보세요. 행복은 결국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도 적은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나만의 노후 플랜을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노후 준비 적은 돈으로 풍요롭게 사는 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입니다. 얼마나 있어야 노후가 걱정 없을까? 혹은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자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와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종종 잊고 있습니다. 돈은 분명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계획을 세워 작은 소비에도 큰 가치를 느껴라. 첫 번째 중요한 점은 경제적 계획을 세워 작은 소비에도 큰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산이 금세 바닥나곤 합니다. 하지만 지출 패턴을 살짝만 바꾸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례 MC는 은퇴 후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퇴직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자산이 금방 소진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는 재정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중심으로 생활하겠다고 결심했죠. 작은 금액을 모아 저축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작은 취미나 새로운 경험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MC는 과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핵심 비결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였죠. 적은 돈이라도 가치 있게 쓰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합니다. 큰 돈이 없더라도 효율적인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작은 소비로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을 키운다면 적은 자산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자급자족형 생활 방식으로 생활비를 줄여라.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자급자족형 생활 방식을 통한 생활비 절감입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자급자족적인 생활 방식은 적은 돈으로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례 K씨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주하여 자급자족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그는 소규모 농사를 짓고 채소나 과일을 스스로 재배하며 필요한 대부분의 식재료를 자급자족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점 생활비는 줄고 건강도 좋아지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사야 했던 식료품을 대부분 집에서 해결할 수 있어 생활비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남은 돈으로는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적어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물론 자급자족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만드는 생활을 도입하면 생각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을 통해 생활비를 줄이고
그로 인해 생긴 여유를 다른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돈보다 중요한 관계의 가치를 알아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돈보다 중요한 관계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걱정에 휩싸여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와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열쇠입니다. 사례 P씨는 은퇴 후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불안해했지만 그의 인생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산 없이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큰 위로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죠. 그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점을 몸소 체험했고 매일매일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행복을 배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죠.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자산이며 결국 은퇴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입니다. 경제적 계획, 자급자족적인 생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 비법입니다. 결국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죠.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노후 생활을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생활 방식, 가치관,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가꿔 나간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돈이 아닌 더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한 행복한 삶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듣는 35년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쓰러졌다. 모든 걸 잃고 깨달은 충격적 현실이라는 제목은 단순한 극적인 사건을 넘어서 오랜 기간 한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떤 심리적, 경제적 혼란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은퇴, 그런데 막상 그 준비와 실제 생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문제죠. 오늘은 그런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어체로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동안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준비를 미루기 일쑤예요.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오랜 시간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여기서 잘만 해왔으니 은퇴도 문제 없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기 쉽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달라요. 은퇴 후 정체성 상실, 경제적 불안,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35년 대기업 임원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60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를 맞이했어요. 평생 일에 매진하며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왔던 그는 은퇴 후 자신이 누구였는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은퇴 전까지는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며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꼈는데 갑자기 아무런 역할도 없어진 상황에서 그는 심리적으로 큰 공허함을 느꼈어요.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어씨는 경제적인 대비도 충분치 않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었죠. 그 결과 은퇴 후 몇 달 만에 우울증과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쓰러질 뻔했다고 해요. 친구들과의 소소한 대화에서도 내가 은퇴하면 무슨 일을 할 거야? 라는 질문들이 거슬리게 느껴졌고 결국 어씨는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 의미를 잃어갔다고 해요. 사례 2 중소기업 임원 B씨의 도전. B씨는 55세의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결정했어요.
씨와는 다르게 B 씨는 은퇴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평소 취미로 이어왔던 여행과 독서,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미리 계획해 두었고, 은퇴 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해 왔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았어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변화,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정서적인 불안이 컸던 거예요. 하지만 B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오히려 지금까지 못했던 취미와 봉사활동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결국 B 씨는 은퇴 후 첫 해에 여러 동호회와 사회단체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했고, 그 결과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어요. B 씨의 이야기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은퇴 후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프리랜서로 재도약한 CC. CC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후 58세에 은퇴했어요. 다들 말하길 은퇴하면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지만 CC는 오히려 직장 생활 동안 쌓인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프리랜서로의 전환은 경제적 불안정, 업무의 불규칙성,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따랐어요. 그런데 CC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살려 컨설팅과 강연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CC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도전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준비된 마음가짐이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조언.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대비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퇴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 취미,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음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이에요. 자신만의 목표 설정하기.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리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계획해보세요. 단순히 쉬고 싶다보다는 여행을 가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또는 내 경험을 살려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경제적 대비는 필수. 대기업 임원이라 해도 은퇴 후 수입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안정적인 연금이나 투자, 부동산 등 다양한 재정 관리 방법을 고민해 두어야 해요.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에는 이전의 직장 동료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취미 모임, 봉사활동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끊임없는 자기개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나 배워보고 싶었던 기술 혹은 창업 같은 도전에 대해 미리 공부해두면 실제로 전환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건강관리. 장기간 일에 매진하다 보면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요. 은퇴 후의 삶의 질을 위해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가 평생을 바쳐온 직장 생활이 은퇴와 함께 끝난다고 해서 그 모든 경험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은퇴는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준비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세 사례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씨의 경우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정체성 상실과 심리적 위기를, B 씨는 철저한 계획과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모습을, 그리고 C 씨는 과감한 전환과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새로운 길을 찾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미리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은퇴라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도전하는 삶이 되어 봅시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성취감은 분명 큰 자산이지만 그 자산을 새로운 삶의 토대로 삼으려면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1. 새로운 자기 정체성 확립하기. 직장에서의 역할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기업 임원이나 중견 관리자로 일하면서 형성된 자아는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만 빛났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씨는 나는 대기업의 임원이었다라는 자부심이 곧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심리적 공허감에 빠졌었어요. 반면 B씨는 은퇴 전부터 취미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나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길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독서, 강연,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정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삶.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고정된 수익과 안정된 복지 혜택을 누렸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C씨의 사례처럼 프리랜서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처음에는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점차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컨설팅이나 강연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 관리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나 연금 등의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장기적인 수입원을 계획해야 해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은퇴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 관리를 통해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3.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힘.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형성된 동료 관계는 은퇴 후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미 B씨처럼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동료나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여행을 즐기거나 취미로 시작한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은퇴 후의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4. 자기계발과 평생학습.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놓쳤던 기회나 배움의 열정을 은퇴 후에 다시 불태울 수 있어요. C씨의 사례에서 보듯 은퇴 후에도 자기계발과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동호회, 지역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예술이나 문학 혹은 건강 관련 지식을 쌓는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기 개발에 힘쓰면 은퇴 후에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기존의 전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멘토링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이나 강연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관리와 웰빙 라이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전까지 열심히 일한 몸과 마음을 위해 건강을 챙기는 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으로 오랜 시간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일한 사람들은 은퇴 후 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어요. 어 씨의 경우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B 씨와 C 씨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 검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 그리고 즐거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이나 외로움, 불안감 등은 심리 상담이나 명상, 취미 생활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 은퇴 후의 삶은 우리에게 과거의 영광이나 경력을 버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35년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쓰러졌다. 모든 걸 잃고 깨달은 충격적 현실이라는 극적인 제목 뒤에는 준비되지 않은 삶이 불러올 수 있는 어려움과 반대로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 마인드로 새로운 도약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건강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한 이야기와 조언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 보세요. 그곳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또 다른 나의 모습과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